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7분 들어오셨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은 우리 공공분양 3곳 있잖아요. 공공브라더스 A33과 37 그리고 60 오션브릿지까지 지금 총 114개의 자녀 세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제 재모집 공고를 함께 살펴보고 입지에 관련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번에 나온 이 3곳 공공분양 A33 수자인 아파트하고 여기 서희건설에서 진행한 A37 스타일스 그리고 여기 A60 블럭인 이제 오션브릿지 이렇게 이제 3개 단지이고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이제 A33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A33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하고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좀 좋고, 그리고 영종초등학교가 요 뒷길로 가면은 되게 빨리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쪽 바다 라인도 접근할 수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입지가 모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33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육교 진입로가 좀 용이하고 단지 배치 자체가 조금 동간거리들이 좀 넓게 나왔어요. A33 같은 경우는 또 뒷동 같은 경우는 중저층들이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개방감이 좀 좋습니다. 단지 배치가. 자, 그리고 이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상에는 안 나와요. 지도상에는 안 나오는데 얘만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업데이트 되면서 얘만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연육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쪽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제3연육교 하면은 이 다리만 놓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관광시설들도 같이 넣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빠지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뭐 해수풀장이라 라든가 이쪽에는 캠핑장, 여기 다 근린공원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다리 밑쪽에 진입로 쪽에 이제 물놀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캠핑장, 그리고 이제 관광 손님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중고까지 이렇게까지 학교가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멀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A33하고 37 같은 경우는 이 중심 상업지까지 도보권으로 다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는 차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입지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 마무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집 공고니까 모집 공고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 영종지구 A33, 37, 60블럭 이 3개의 단지를 우리가 이제 03이라고도 불리고 공공브라더스 이렇게 또 불리고 있습니다. 자, 자녀 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해가지고, 자, 이게 순번 추첨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예전처럼 이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이 모델하우스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오션브릿지에 샘플로 하나 해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어차피 평면도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비슷해요. 3개 단지가. 샘플하우스는 지금 오션브릿지에 마련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순번 추첨을 통해 가지고 순번대로 이 3개 단지 중에 선택하게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3개 단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세대수는 1636세대를 LH에서 시행을 하고,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아서 진행을 했던, 그리고 원래는 안단테로 이제 네이밍이 결정돼야 되는데, 요게 금강 펜테리움 때부터 영종도에서 최초로 이제 건설사 시공사의 브랜드를 따오면서 지금 얘네 이 3곳까지 시공사의 브랜드를 달고 입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입주가 올해 이제 A33이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이제 37하고 60은 1월 말부터 입주를 해서 입주가 지금 다 진행이 됐어요. 자, 자녀 세대는 이제 114세대가 남았고, 전용 면적이 74하고 84 이렇게 있죠. 이게 33 같은 경우는 74제곱미터가 없어요. 지금 37하고 60블럭에 이 74 귀하죠. 이거 74 공공분양에서 74제곱미터는 되게 귀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몇 세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빨간 줄로 선택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고요. 주민등록번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면 이제 가능하다. 자, 거주 지역, 청약 저축, 가입 여부, 그다음에 주택 소유나 이제 소득, 자산 요건을 다 안 봅니다. 그리고 과거 당첨 사실 여부를 불문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도 이제 재당첨 제한이나 당첨자 관리 등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 114세대가 좀 나왔잖아요. 그때 저층을 이제 부랴부랴 가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남은 거 그냥 어거지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분들이 포기하신 세대들도 많을 겁니다. 포기하신 분들의 이제 상담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분들은 포기하고 기존의 주택을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 114세대 중에 본의 아니게 이제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완판되는 과정에서 약간 원치 않는 동호수를 지정을 했던 거죠. 그분들까지 제한 없이 지금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자, 보면은 전매 제한이 3년 있고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인데 이 전매 제한은 일단은 얘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3년이니까 얘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 실거주 의무가 3년이 적용되는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주의 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월세나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년 내에 입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주더라도 뭐 2년 반, 뭐 2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지금 임대를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실거주 내 집 마련을 이제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거주 3년만 하면은 이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딱 붙어서 공공분양이라 거주 의무가 붙어 있다. 3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공분양 요 세 곳을 진짜 찾아보니까 영상이 한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요 부분을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요걸 또 많이 물어봅니다.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3년, 요거 꼭 들어가서 3년 사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이제 3개월 이내 잔금을, 그래도 딴 데는 뭐 한 달 주는 데도 있고 2달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후하게 줍니다. 3개월 안에만 잔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3개월 진행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거까지는 이제 보시면 안 되고, 최초 동호 지정 계약은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번 추첨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제 LH 그 청약 사이트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순번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 이제 그분들이 거진 이제 찍게 될 텐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가 1번을 받은 분은 제일 먼저 이 세 곳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동호수 지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번대기까지 다 하면은 이제 21일부터는 선착순으로 남아있는 거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다. 근데 먼저는 이제 순번 추첨을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날짜는 요 뒤에도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보시고. 자,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공급한다. 요거는 위에 설명드린 거고, 이거 밑으로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이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2년 8월, 그리고 얘네는 9월, 그리고 10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고요. 자, 샘플하우스 관람 안내 같은 경우 보면 순번 추첨 및 동호 지정 계약 전에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거는 지금 6월 20일이잖아요. 6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인 일요일까지 샘플하우스를 관람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녀 세대 선착순 계약부터는 이제 다 순번 추첨해서 이제 순번대로 동호수 지정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매물이 있다. 자, 그러면은 걔는 이제 7월 21일부터 이제 별도 공지시까지 이제 예전처럼 샘플하우스 가서, 이제 오션브리지에 마련된 샘플하우스 가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대방 디에트를요? 요거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대방 디에트를 관련한 소식들 하고 그런 것 좀 더 다룰 겁니다. 예, 좀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약 접수는 언제 하냐? 7월 1일 날, 이 화요일 날부터 그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1일, 2일 해서 수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를 받고, 동호수 이제 순번 추첨 거쳐서 7월 3일 날 이제 순번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몇 번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현장에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순번대로 줄을 서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동호수 찍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그것도 내가 추천하는 것들 몇 개 좀 찍어 드릴게요. 각 단지에 남아있는 호실 중에 좀 어떤 게 좀 괜찮다, 이런 것들도 제가 찍어봐 드릴게요. 이제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이제 8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18일까지 다 이제 마무리하고 계약 진행까지 끝내고 7월 21일부터 이제
예전처럼 이제 오시는 순서대로 동호수 지정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고. 자, 어디서 하냐? LH 청약 플러스 여기 사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PC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동호 지정 순번 추첨 이제 발표 후에 동호 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계약이 불가한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8일부터 진행되는 동호수 지정 및 계약 체결은 본인 명의로만 계약을 가능하다. 자, 대리 계약 시 만약에 신청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리 계약도 가능한데 이 구비 서류와 위임 서류 등을 추가 증빙서를 제출하고 대리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약금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000만 원인데 이제 현장 수납은 안 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는 것만 인정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이체한도 꼭 확인하셔서 와라, 요런 겁니다. 계약 진행할 때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3차 이후에 했던 거는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났었기 때문에. 자, 그런 호실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차피 그냥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싸제로 이제 옵션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선택하시는 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옵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임의적으로 이걸 옵션을 빼고 싶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급 가격과 이제 공급 규모 대상 이런 건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면적이나 이런 거는 74랑 84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할게요. 이제 금액이 더 중요한 거죠. 자, 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때 A33하고 37, 60하고 5층 이상들부터 최상층까지 37 같은 경우가 3억 8,900, 그리고 33 같은 경우가 A타입 기준 얘도 3억 8,900 이렇게 되어 있고, A60 같은 경우도 74고 84 같은 경우가 3억 8,800만 원 이렇게 있었죠. 자, 74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은 3억 4,300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보다 아래층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조금 더 싸다. 3억 2천부터 3억 3천대 74 타입이 이제 가격이 매겨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평하게 최초 분양 받으신 분들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요 가격으로 다 측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계약 시는 100만 원을 넣어요. 그리고 잔금이 700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금,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900, 그리고 발코니 계약금 100 해갖고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와 있을 텐데, 들어오니 확장 비용. 자, 그리고 추가 선택 품목 안내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잘 봐야 됩니다. 금액 공급되는 이제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해약 세대가 선택한 옵션 내용이 시공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뭐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 공간 선택, 추가 선택 품목, 이런 것들은 변경이 불가하고 시공된 선택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요건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 이건 옵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순번 추첨은 현장 방문은 안 돼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헤어스타일이요. 파마했습니다. 파마. 머리를 좀 길러볼까 해서 파마를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머리 만지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위에 그 날짜들 있잖아요. 주요 일정 날짜를 체크해놨다가 그때 꼭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동호수 순번 추첨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발표는 3일날 한다고 해요. 쭉쭉 내려볼게요. 자, 계약 체결할 때 이제 본인이 계약할 때, 그리고 대리 계약할 때 이런 것들도 캡처해놨다가 내가 이제 순번 받으신 다음에 요거대로 준비를 해서 현장 방문해갖고 계약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예전에는 청라에 그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없어지고 지금은 A60 이제 오션 브릿지 있죠? 화성 오션 브릿지, 거기에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곳과 약간 분양 사무실과 그리고 샘플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보면 A33이 이제 24세대가 나왔어요. 24세대가 나왔고, 저도 이제 딱 보는데 괜찮은 동호수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 저층들도 좀 많이 남았지만 1층은 지금 싸그리 다 나왔어요. 1층은 다 계약을 진행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3개 단지 모두 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잔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잔여 세대가 나올
나올 수밖에 없고 계약 이행이 안 된 세대들이 모아서 계약 다 마무리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하고 추려서 나온 게 지금 114세대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A33 가장 인기가 많죠. 자, 근데 보면 여기 4동에 지금 18층 2호가 있어요. 18층 2호. 요거 바다뷰 나오는 호실입니다. 바다뷰. 앞에 이제 동보가 나오기는 해요. 자, 다시 돌아보면 자, 요게 4동이거든요. 얘가 4동, 5동 이렇게 돼요. 얘가 6동 이렇게 들어가고요. 3동. 근데 이 4동의 2호란이면 여기입니다. 차상층이었나? 그래서 얘 동보가 조금 가려지긴 해도 요쪽으로 뷰가 나와버려요. 바다뷰가. 그러니까 요게 그 당시 때도 줍줍할 때도 안 나왔던 바다뷰가 지금 마지막 자녀 세대 제모집 공고에서 바다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A33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순번이 내가 진짜 한 5번 안짝이다. 1번에서 5번 안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요거부터 찍어야 됩니다. 이게 1순위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앞에가 뭐 나중에는 들어오면은 바다뷰 가릴 수는 있어요. 여기도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가장 선호하는 게 5동이거든요. 5동이 이쪽 3, 4, 5 라인도 그렇고 1, 2 라인도 그렇고 여기가 개방감이 좀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여기 5층에 지금 분양받아 갖고 임대는 주셨지만 그것도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거든요. 요거 4층까지도 있어요. 자, 보면 지금 5동에도 여기 402호 있죠. 402호도 추천드리고요. 503호도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 4동에 18층하고 2호하고 5동에 402호, 503. 얘네들은 일단은 금방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물론 8동 같은 경우도 이제 코너동이거든요. 코너동. 얘도 한번 볼게요. 8동이 되게 땅콩 아파트 같아. 되게 작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부터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얘도 올라갔다가 확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되게 쬐까매갖고 실제로 현장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귀엽습니다. 8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맨날이요. 8동 603호였잖아요. 603호면은 요쪽입니다. 요쪽. 얘네가 12층인가 밖에 없고 13층까지 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603호니까 얘도 개방감이 좀 좋을 겁니다. 여기 송산이 바로 보이고 꺾어서 보시면 뷰가 요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송산이 바로 보이는 라인. 그렇게 이제 4동, 5동, 8동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지금 6동에 13층 3호도 있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힌다. 6동에 13층 3호면 지금 차상층이에요. 차상층. 아시다시피 차상층은 거진 탑층과 맞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상층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탑층을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층간소음의 어떤 이점은 있지만 약간 이제 외벽 라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탑층보다는 차상층을 원한다는 거. 근데 지금 차상층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상층 여기 지금 여기 요 라인 거실 뷰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다. 얘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남서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앞에 사생활 침해가 진짜 없겠죠. 이렇게 뷰가 나오면. 그리고 이거는 뭐 송산을 진짜 까부시고 아파트를 집어넣지 않는 한 이 뷰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A33에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는 진짜 좋은 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물론 뒷동들도 이 중축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중축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A33도 진짜 잘만 고르시면은 좋은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스 한번 볼게요. 37블럭이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74 같은 경우 볼게요. 74부터. 와, 74는 지금 8동하고 지금 9동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74거 한번 볼게요. 2호 라인들.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에 지금 8동 거 8동께 604호네. 604호 800. 자, 802호는 요쪽 라인입니다. 요쪽. 그리고 9동권은 그리고 8동권은 4호 라인이면 요쪽이겠죠? 쪽 라인. 요게 8동이거든요. 지금 이게 1, 2, 3, 4, 5, 6, 그다음에 7, 8, 9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8, 9에 74 타입이 지금 중층이라고 봐도 되겠죠? 얘는 거진 중층이죠. 자, 그래서 74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잘 나와요. 아, 대방 디에트를 이거 먼저 진행하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이니까 한 1시간 정도 방송할 거예요. 요거 한 30분 만에 끝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대방 디에트로도. 자, 아무튼 얘네들도 지금 H타입 있죠. H타입하고 A타입하고 거진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동부터 3동까지
1, 2라인 그리고 3호 라인 이쪽도 많이 나왔죠. 지도 보면 1, 2, 3동. 자, 얘가 1동, 2동, 3동입니다. 여기에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있는데 지금 이쪽 이 판상형 KCC랑 똑같이 성냥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타워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도 괜찮아요. 얘네들 동간거리가 지금 옆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고 요게 A 그 37블럭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3면이 도로로 껴서 뭐 시끄럽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 소음은 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감이 좀 두드러지죠. 여기가 하늘도시 초입이기 때문에 얘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출 빈도로 따지면은 3개 단지 중에 가장 노출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KCC랑 똑같이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물론 얘는 이제 초등학교가 하늘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겠죠. 이쪽으로 한신 2차 이쪽으로 배정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오션 브릿지게요. 얘는 지금 이게 지도상 다 올라간 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초품화는 아닙니다. 3개 단지가 다 초품화는 아니에요. 자, A60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세대 키워서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A타입이 그냥 무수히 나왔습니다. A타입이. 이게 A타입이 방 4개 구조거든요. 방 4개 구조인데 이게 그 뒤에 이제 다 건설한 다음에 옵션 선택을 안 되신 분들 주방 다이닝 공간 확장하는 거 있거든요. 알파룸을 확장하는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참 좋거든요. 방 4개짜리들이. 근데 지금 A타입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나는 이게 얘네들이 뷰가 되게 잘 나와요. A60 같은 경우. 물론 1, 2, 3동 요쪽이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얘네들은 다 뷰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뷰가 나오는 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발코니가 그 테라스가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E타입이라고. 근데 E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4동에는 있습니다. 4동이 요쪽이죠. 요쪽 측면일 겁니다. 요쪽 측면. 이렇게 높게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안방에서 테라스가 있는 그런 거고 1, 2, 3동은 이제 이쪽 뷰가 되게 끝내주니까 저희 영종구 그 영사모 카페라고 있어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 되면은 영종구로 우리가 승격하잖아요. 그렇죠? 행정 개편돼서 영종구로 끼게 되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름도 영종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카페를 왁스무스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복잡한 거 말고 우리가 저 카페에다가 우리가 단톡방 같은 데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가 벽 타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왁스무스님께서 카페에다가 다 기재를 해주십니다. 워낙에 또 블로그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들을 카페에다 다 올려드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부동산 관련한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카페 가입하시고 그런 다음에 궁금하신 거 물어보면 제가 빠른 답변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A60 블럭 같은 경우는 자녀 세대가 지금 많이 나와 있다. 63세대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A60 블럭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지금 순번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분양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에 나올 수가 없어요. 3억대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생애 최초분들 그런 분들 이제 낮은 분양가 이제 5억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게 다 마무리가 되고 요번 자녀 세대까지 끝나면 이제는 매매든 분양이든 이제 5억 가까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공공브라더스 이 세 곳 아파트들을 좀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완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가 많이 나와서 한번 방송을 키게 된 거고 아까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모집 공고가 뜬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고 자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신 이제 대방 디에트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방송을 여러 차례 했어요. 올해 8월에 분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대방 디에트르만 유난히 지금 인허가에서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얘네들이 경자청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하고 계속 보완 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방 디에트는 올해 8월 28일 날 예정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는 수정이 되지 않았지만 8월에는 분양이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요. 빠르면은 11월 12월 정도 그 정도로 분양이 또 한 차례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전 청약자분들은 진짜 거진 3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라 많이 속이 타시고 답답하시고, 근데 막 뉴스들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많이 막 뉴스 보도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기회비용을 다 잃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시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8월에도 분양을 할 줄 알았는데 요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로 내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인허가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분양 소식을 가장 빨리 알게 되는 거는 분양 시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분양 공고, 모집 공고 한 3달 전부터 현장에 분양 팀들이 와요. 사전조사 팀들이 와서 간단하게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분양가는 공개 안 하면서 부동산 와가지고 막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얼마 분양가로 측정하면 좋겠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양할 거다 이러면서 분양 홍보팀들이 사은품 주면서 부동산들 돌면서 사전 조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펜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또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8월에는 안 돼요. 8월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이고 지금 5월 정도에 저기에 펜스가 들어갔어야 돼. 펜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모델하우스 짓는데도 한 달 반 요 정도 걸려요. 진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짓기 때문에 빨리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세대수가 많은 세대잖아요. 1000세대가 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 모델하우스를 유니트를 뭐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처음에는 84 타입과 112 타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105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유니트도 그러면은 45평, 41평, 34평을 하나씩은 넣어야 된다는, 유니트 3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모델하우스 꾸미는 데만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달 전에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8월에 분양을 했으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6월 20일이 됐는데도 아직 인허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인허가도 지금 언제 끝날지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뭐 속상하고 진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좋은 말씀을,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희망 고문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땅 왜 산 거냐고요? 옆에 땅 같은 경우는 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을 거예요. 어차피 동보보다도 싸게 토지를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RC4를 진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토지를 잡지를 않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방 타운을 만들려고 그래도 조건도 좋게 될 것 같으니까 입찰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동부 센트리빌에 있었을 때는 걔네는 분양가를 당시 때도 되게 높게 썼던 거죠. 3천억 원이라는 그 낙찰가를 높게 썼던 거. 근데 얘네는 그래도 비교적 적게, 걔네들보다는 훨씬 적게 땅을 가져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방 1차가 되고 얘가 1차가 되고 얘가 2차가 될 텐데, 일단은 얘가 올해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하고 나서 얘가 완판을 해야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분양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미분양을 예상합니다. 아무리 지금 서울이 불장이라고 해도 지금 이 정도의 분양가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미분양이 난다. 그래서 지금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무주택인데 청약이 없거나 아니면 뭐 미혼이신 분들은 점수가 또 낮을 수도 있잖아요. 뭐 청약 넣으면 당연히 당첨이고요. 미분양 나더라도 기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집주부로 가면 됩니다. A33 4동 1800이고요. 네, 뒷동인데 얘가 뒷동인데 앞동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약간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대방 디에트를 얘기하다가 질문이 들어왔고 말씀인데, 자, 여기 앞에가 이게 4동이거든요. 얘가 5동이고. 근데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18층까지, 지금 18층이잖아요. 다시 보면. 자, 4동에 18층이에요. 차상층입니다. 차상층이기 때문에 요 5동이 더 낮죠. 지금 얘 뒤에 높이에서 지금 18층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뷰가 나온다고. 여기 동보의 이쪽으로는 가려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는 가려져도 요 양방향으로는 제가 아까 확인해 본 결과는 바다 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옛날에는 이걸 딱 찍으면은 얘가 뷰를 보여줬었는데 요새는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다 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바다 뷰가 나온다. 근데 물론 이쪽 이제 왼쪽에 동보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가려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된 거기 때문에 함축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가깝게 보이는 거지,
실제는 동보도 좀 사이드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뷰가 나와서 제가 추천했던 겁니다. 자, 다시 대방 디에트로로 가면 비전 프라자요. 비전 프라자 3 같은 경우 잠깐만 이 질문 때문에 조금 먼저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상민 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 자, 요게 이제 중구청사 임시청사가 들어오는 건물이죠. 실제로는 다 지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비전 3예요. 우리가 버거킹 사거리라고 하는 라인인데 올 초였어요. 올 초에 이제 분양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요거 다시 건물 올라갈 거다,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기 싫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중요한 입지에 이 버거킹 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영종 하늘도시의 중심인데, 그쵸? 스카이시티자이가 있고 체육공원을 끼고 있고 양쪽 7블럭 8블럭 상권이 있는 이 사거리, 요게 가장 중요한. 여기서 공사가 2, 3층에서 멈춰버리니까 참 답답하죠. 저도. 아무튼 요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못하고 있고 여기 분양팀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우미 3차가 아니고요. 지금 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거 대라수 겁니다. 대라수. 지금 운소동에 대라수 1차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2차인 거예요. 2차고 옛날에 우미 3차라고 불렸던 A50블럭이죠. 얘 같은 경우도 뷰 끝내줍니다. 끝내주고 대방 디에트 쪽 말고 월미도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요쪽 라인하고 요쪽 라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남향으로 맞추면은, 그쵸? 얘가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 되는 거고 얘는 남동향에 가까운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쪽 이제 남서향 쪽 바라보는 애들은 대방 디에트가 맞고 있죠. 물론 이렇게 사이드 뷰로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쪽 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찍어서 한번 볼 수 되네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구배터가 밑에 깔리면서 여기는 지금 H20블럭이라고 해갖고 점포 교명 주택 용지예요. 여기는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높게 올라가 봐야 얘처럼 이렇게 구배터 있죠. 카페 라인 그쪽만 가능하고 요쪽만 가능하고 요쪽 라인은 안 됩니다. 못 올라옵니다. 자, 그러니까 뷰가 파노라마 뷰로 이렇게 해서 대방 디에트르가 이쪽에 있는 거고 여기 인천대교 주탑이 보이고 송도국제도시가 보이고 그다음에 구배터 여기 영종진 공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월미산이죠. 월미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라국제도시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파노라마 뷰로 쫙 보여요. 남동향 애들은. 그거는요, 예전에 그 우미 3차가 진행했을 때도 방향은 똑같았습니다. 요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 거랑 찾아보니까. 아무튼 얘는 대라수 2차 그리고 요쪽에 또 A51블럭 얘는 또 누가 잡았냐면 진아레이가 잡았어요. 진아레이. 그러니까 진아레이도 저쪽에 운남동에 있잖아요. 그쵸? 운남동에 1차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거기도 완판을 했죠. 근데 거기에 2차 후속 단지가 되게, 여기는 대라수 2차가 되는 거. 자, 아무튼 대방 디에트로로 다시 넘어오면은요, 일단 분양 일정은 밀리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방 여기 2차가 진행될 예전에 동부 센트리빌 자리,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거를 많이 물어보셔요. 얘는 언제 하냐? 그러니까 RC3죠. RC3는 언제 하냐? 그리고 얘가 완판을 해야 얘가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얘하고 바로 진행을 하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가 되고 미분양이 얼마나 빨리 완판이 되느냐에 따라서 2차의 이제 후속 분양이 정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얘네 두 개 합쳐서 2305세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 그리고 또 여기 대라수까지 이제 깍두기로 여기다 껴갖고 규모가 그렇게 얘네랑 비교할 규모는 아닌데 세대수도 엄청 작아요. 얘네들 255세대인가 밖에 안 돼요. 300세대도 안 되는 단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동으로 구성. 얘네들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그래도 얘도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관 디자인 그때 제출됐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동향도 있죠. 아니, 동향이 아니라 남동향이에요. 이 방향. 지금 이 지도가요. 이렇게 놓고 보고 나침반을 누르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남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남서향이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고 얘도 이걸 갖다 동향이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동향.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전면 라인이. 그래서 얘도 남동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조금 분양이 지연될 것 같고요. 오늘 거진 1시간 가까이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분양이 좀 밀릴 것 같고, 그리고 공공브라더스 A33, 37, 60블럭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하지만 내가 이제 뭐 아직 무주택자고 예비 신혼부부분들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으니까 채팅창에 질문하신 부분들 그런 것들 좀 하고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배터 상권은 어떤가요? 연육교 다 되어가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영종도가 구배터뿐만 아니라 제3연육교도 그렇고요. 아파트 그 신축 아파트들도 그렇고 얘네가 반응이 좀 늦습니다. 이게 수도권 외곽 지역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3연육교가 개통되고 구배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건데 상권이 이게 지금은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엄청 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연육교가 개통이 돼가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와가지고 막 평일에도 바글바글 하면 그때 아마 우리가 눈에 띄게 좀 상권이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대방 분양가 같은 경우 얼마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84 타입들 같은 경우 지금 분양 내정가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 중반에서 6억 초반까지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주상복합이고 35층 이상들은 분양가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대방건설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 고층화돼 있는 아파트들 봤을 때 얘네들이 특징이 층별로 너무 분양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같은 타입에서도 층에 따라서 1억이 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주상복합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10층 아래들하고 30층 이상, 뭐 40층 이상은 더 비쌀 거고 걔네들은 6억 넘어가도 뭐 할 말 없죠. 그렇죠? 아무튼 6억, 5억 중반대에서 6억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105 타입이 6억 초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일단 45평 11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7억 무조건 넘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032 다음은 이제 DD. 예, 맞죠. 얘네들을 DD라고 하죠. 대방 뒤에 들어야갖고 얘네를 D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24 한신공영 시공 그래요. 한양이 아니고 한신이었네요. 예. 한신에서 시공을 맡아서 올해 분양 예정입니다. 자, 그 분양가면 영종도 밖으로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자,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이 영종도 수준에서 이게 참 이 금액이면 밖에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영종도의 분양가가 지금 5억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5억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6억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돈이면 딴 데 뭐 좋은 데 간다. 자, 검단도 뭐 거기도 한 장만 더 붙여도 검단 갈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내가 분양을 받겠다 그러시면은 얘만한 애가 밖으로 같이 거시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딴 데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한상은 이대로 베르힐 CC로 끝인가요? 뭐 물론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들은 있기 때문에 한상 드림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가 사업 단계를 1차 사업, 뭐 2차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만 우선 오픈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을 해놓고 또 2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3차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완공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걸 다 만들어 놓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얘네들도 여기 이제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상업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여기 조성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요것도 분양하지도 않고 지금 골프장에 지금 매진한 거예요. 얘부터 1차 사업을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할 계획이라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르힐 CC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오늘 8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해가지고 지금 1시간 방송을 했어요. 그래도 84명 이렇게 들어와 계시네요. 그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예정이 없었어요. 오늘 갑자기 자료가 올라와가지고 방송을 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같이 채팅창 보면서 하는 게 재밌어요. 저도 녹화 방송하면 편집해야지 뭐 해야지 좀 골치 아프고 정보 전달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답답.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볼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많이 할게요.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이 접해졌을 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야 할 때 그때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켜서 빠르게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